안녕하세요. 감각과 지각과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각과 지각과 세계는 감각이 다른 참여자들을 위해 연극을 하는 분들을 위한 워크숍이자 그 자체가 공연이 되는 퍼포먼스 워크숍 공연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참가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현재 퍼포먼스 워크숍 공연에 참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더욱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쉐크너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강력하고 갖가지 해석들이 나오도록 개방적이며 하나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어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퍼포먼스 워크숍 공연의 목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강력한 어떤 것들이 갖가지 해석들이 나오도록 개방해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법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게 내 감각과 다른 사람의 감각 혹은 나를 규정하는 다른 사람의 나의 감각과 함께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쉐크너가 정의하는 대로 파트 테이커가 될 거예요. 이 파트 테이커 혹은 파트 테이커는요, 참여자라는 건데, 파트 그러니까 각자의 파트를 take, 스스로가 직접 알아서 주체적으로 차지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배우 관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자, 즉 각자의 파트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차지하고 타인의 파트 테이킹도 허락하고 혹은 타인의 파트 테이킹을 훨씬 더 열렬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목표로 해서 이 퍼포먼스 워크숍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감각과 지각과 세계의 퍼포먼스 워크숍 공연에서는 관중이나 청중이라는 용어 대신에 참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는 감각 중심의 관객이라는 용어와 듣는 감각 중심의 청중이라는 용어 대신 쉐크너가 강조한 이 용어는 눈이나 귀에 특권을 부여하는 단어들인 청중들 혹은 관중들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정확한 용어라고 쉐크너가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장애는 내가 장애라고 정의를 하면 장애가 되겠지만 감각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다른 참여자들을 위한 연극을 하는 우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혹은 내 옆에 사람이 갖고 있는 각각 다른 감각들에 대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네. 무슨 말이냐 하면 감각이 편향되거나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거나 혹은 감각을 너무 주관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감각을 많이 가져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당연히 감각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쉐크너는 퍼포먼스 개념에서 배우나 혹은 퍼포밍을 하는 누구가 따로 있고 그걸 관찰하거나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퍼포먼스 하나를 위해서 모여있는 참여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트 1에서는 그런 각각 다른 감각들이 어떤 것이 있고 나한테 익숙한 감각은 어떤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익숙한 감각은 어떤 거고 또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각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가더라도 각각 자기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흔히 평상시에 사용하던 감각과 지각의 스타일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각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감각은 실제로 몸에서 느껴지는 그 상태, 센세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얘기하고요. 지각은 그 감각을 느끼기 시작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혹은 인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의 경험들하고 합해져서
다시 나 스스로 해석되는 과정을 지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거나 혹은 집에서 혼자 생각하셨던 것처럼 떠올리셨던 것처럼 내가 나는 시각을 되게 주로 사용하는구나. 나는 소리에 예민하구나. 나는 낯선 데 가면 먼저 공간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바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각이 편향,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잘 사용하는 감각은 조금 더 넓게 확장하고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감각이나 지각 경험은 새롭게 경험해 보는 데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즐거움입니다. 즐겁게 경험합시다. 평상시에 우리는 시각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서 환경을 파악하죠. 그래서 눈을 닫거나 혹은 한쪽 눈을 사용하거나 혹은 평상시에 사용하던 높이의 시각이 아닌 아주 높은 곳을 바라보거나 혹은 아주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느껴지는 공간과 깊이 지각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내 집 앞에서 혹은 내 집에서 제일 높은 곳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고 또 내 집에서 제일 낮은 곳은 어딘지, 그 다음에 한 번도 내 집 주변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다른 시각을 사용해서 혹은 왼쪽 눈만, 오른쪽 눈만, 혹은 눈을 아주 개슴츠레하게 뜨고 혹은 눈을 아주 커다랗게 뜨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또 다른 지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평면만 주로 감각했던 발바닥과 돌바닥을 막 왔다 갔다 했던 발바닥의 감각 차이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네, 평형 감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훨씬 더 세련되게, 훨씬 더 세밀하게 지킬 수 있는 감각이기도 해요. 왜 술을 마시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거나 했을 때 제일 먼저 잃어가는 감각이 평형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휘청한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평형 감각을 잃어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내 발바닥에 어떤 다른 평형 감각을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맨날 신발을 다른 거를 신어보거나 혹은 맨발로 다른 바닥들을 경험해 보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보통 일반적인 빛들은 우리한테 이런 촉각적인 자극을 주기가 힘들지만 극장 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환경에서 갤러리 같은 데서 특별한 조명을 썼을 때 우리들의 촉각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백열등은 조금 더 뜨겁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극장에 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그 조명이 주는 빛의 강렬함이 시각적인 것보다 사실은 촉각적으로 훨씬 더 많이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례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온을 머리로 조절하거든요. 근데 조명기가 위에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은 사실은 그 머릿속에 열이 훨씬 더 많이 느껴져서 아기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아기들을 위한 공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빛이 가지고 있는 조명의 빛이 가지고 있는 촉각적인 성향에 대한 느낌도 꼭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LED뿐만 아니라 백열등이나 혹은 다른 극장에서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빛들이 내 몸에 쏘여졌었을 때 나는 어떤 촉각을 느끼는지 혹은 눈을 감고도 내 몸 전체에 어떻게 촉각적으로 경험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제일 얇은 살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혓바닥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혀로 혓바닥 아래쪽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약간 물컹물컹한 데도 있고 조금 딱딱한 데도 있는데 그 표피가 굉장히 얇죠. 네, 그래서 심장마비가 오거나 혹은 혈액순환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태일 때 응급약으로 드시는 분들이 약물의 흡수를 최대한 빨리 하게 위해서 혓바닥 밑에다가 약을 넣는 이유도 표피가 굉장히 얇고 대신에 그 밑에 약간 우툴두툴하게 느껴지는 거, 거기가 굉장히 큰 정맥이 지나가기 때문이거든요. 네, 거기를 한번 만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를 고개는 고정한 상태로 눈을 위로 올려서 최대한 위로 뜨셨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아요. 그리고 탁 제자리로 오면 갑자기 막 머릿속이 이렇게 우르르 막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다른 감각들이 느껴지죠. 그것은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그 몸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뇌신경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혀 밑바닥 같은 경우에는요, 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자극되는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신경 다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배우들이나 예술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먹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음식이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뇌가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소화를 다 해서 그거가 뭔가 영양분이 피로 이렇게 분해돼서 내 몸에 떠도는 거가 아니라 진짜 어떤 물을 종이컵에 먹느냐, 페트병으로 직접 마시느냐, 유리컵으로 먹느냐, 그때의 입술에 닿는 감각부터 시작해서 물의 온도, 이 모든 것들이 뇌에 직접적으로 계속 전달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뇌신경, 신체지각, 우리가 사용하는 신체지각은 12개의 뇌신경의 직접적인 데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들은요, 18세기, 19세기에 파리와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에 관련된 영상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소리를 전혀 넣지 않았거든요. 도시를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차가 지나가는 저 울퉁불퉁한 돌바닥, 아스팔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차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그리고 그 바퀴가 움직이는 그 소리, 그 다음에 말들이 흥흥흥 하는 소리, 마차가 지나가면 그 말의 냄새, 그 다음에 말 배설물들의 냄새, 그 다음에 발에 있는 그 편자가 그 돌을 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얼마나 시끄러울까 상상이 가세요? 네, 이때의 도시의 소리는 지금의 우리의 소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을 보세요. 어마무지 화려하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차려입고 나갔을 때 이 정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에서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저렇게 그 커다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고 우산을 들고 있으면 걸음걸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현대의 우리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각 지각 경험이 훨씬 더 모자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시각 위주의 평면적인 경험과 이 서라운딩 소리들과 막 어마무지한 냄새들과 이런 거에 휩싸여 있는 옛날 도시의 사람들의 감각 지각 경험의 데이터는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죠.